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소금의 진실입니다. 지은이 약학 박사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 옹기니 박시우 김상경, 출판사는 하늘소금입니다. 적정한 소금 섭취량에 대해 전문가들이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소금을 얼마나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자신의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건강한 심장을 위해 하루에 소금 1티스푼 이상을 섭취하지 말라는 권고 지침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래서 건강을 의식하는 미국인들은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이 자신들을 심장마비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는 근거 없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만약 싱겁게 먹어야 좋다라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대표적인 심혈관계 연구 과학자인 디니콜란토니오 박사는 500여 건이 넘는 관련 간행물을 검토하여 혈압과 심장 질환에 대한 소금의 영향을 밝혀냈다. 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소금 섭취를 걱정하지만 소금 섭취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소금의 섭취가 자신의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소금의 진실은 소금이 어떻게 부당하게 악마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자아와 설탕 업계와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학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흰색 결정체인 설탕을 대신해서 소금이 어떻게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된다. 반기아 상태가 될 수 있다.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혈압 및 심박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충분히 소금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수면, 활력, 정신 집중부터 건강, 임신, 성적 능력까지 모든 것이 개선된다. 심장 질환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만성 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디니콜란토니오 박사는 자신의 식단에 다시 소금을 넣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이상적인 소금 섭취량을 갖기 위해 체내 소금 자동 조절 장치를 재교정하는 혁신적인 5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그는 철저한 연구를 한 결과 싱겁게 먹어야 좋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에 활력을 가져오는 비결을 얻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의 삶은 이것에 달려있다. 이 책에 소개된 실천 방법에 관하여 이 책에는 식단에 소금을 첨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와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맞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새로운 식이요법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권장하는 실천 방법은 의사와 상의한 후 따르길 바랍니다. 저자와 출판사는 이 책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이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읽어두기. 소금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편견 없이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아직도 음식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종교의식처럼 여긴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소금이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원칙이 각인되어 있으며 암 치료를 위해서는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여전히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한다. 그러나 때때로 획일적인 대증요법의 반기를 들고 자신만의 치료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해답은 제대로 구한 바른 정보에 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많이 돌고 있다. 그들은 거대 자본과 권력의 의지에 미디어를 장악한 다음 거짓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그렇게 양산된 그릇된 정보를 가감없이 받아들여 그 정보에 따르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거대 미디어를 통해 주어지는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내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소셜미디어나 출판은 진실을 알리는 좋은 대안이 된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거짓을 따를 것인가, 진실을 따를 것인가는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최근 100여 년 동안 소금은 철저히 건강에 나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것이 진실과 상반된 사실이라면 그것을 따르려 노력했던 그리고 노력하는 많은 이들은 의도치 않게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된다. 반면에 이 책은 소금을 적게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금을 적정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을 악순환의 늪에 빠뜨리는 출발점이다. 라고 기존에 널리 알려진 상식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저자는 500편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과학적인 주장 위에서 소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금에 대한 진실을 마주한다면 소금이 항상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먹어라 라고 주장한다. 소금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며칠 전 전화를 걸어온 75세의 어떤 할아버지는 평소에 수면 장애가 있었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으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소금을 제대로 섭취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보양식과 약을 챙겨 먹은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소금을 제대로 먹은 일주일보다 그 효과가 못한 것 같아. 라고 소금 섭취를 피하는 것은 소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소금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 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는 소금을 마주하고 싶다면 편견 없이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식탁 위에 놓인 소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칸디나비아의 소설가 이자크 디니센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해보자. 대상이 무엇이든 그 치료제는 소금물이다. 땀과 눈물과 바다의 모습으로. 위 인용 문구는 다소 시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우리에게 인체의 생물학적인 진실을 말해준다. 인체의 내부 세계는 바다가 그 근원이고 바다의 짠맛을 체내에 지니고 있다. 소금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체내 소금의 적절한 균형이란 우리 몸이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 내로 유지하는 평형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우리 문화는 이러한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본능을 거부해 왔으며 우리가 모두 익히 들어온 소금에 대한 지침은
소금을 중독성 있는 파괴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소금에 대한 신체의 욕구를 폄하했다. 건강을 위해서는 포화 지방이 낮은 식단을 섭취해야 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며 운동을 해야 하고 심신의 긴장을 풀어야 하며 소금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침은 확실히 여러 측면에서 틀림이 없지만 한 가지 크게 간과되는 문제가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절제하거나 적게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다. 우리가 오랫동안 악마처럼 취급했던 흰색 결정체인 소금은 설탕 대신 건강을 해친다는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설탕의 유혹은 너무 달콤한 탓에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고혈압,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흰색 결정체는 소금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다. 다행스럽게도 주류 언론은 설탕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저당시기가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 등에서 유익한 지방을 찾도록 권장받기 때문에 심지어 지방조차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8장 최적의 소금량. 인체가 진정 원하는 소금량을 섭취하라. 다행히도 우리의 소금 부족을 반전시키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그냥 소금에 대한 타고난 갈망에 충실히 반응하는 것만으로도 인체는 최상의 상태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이상적인 최적의 소금량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동안 그러한 갈망과 인체의 소금 자동 조절 기능을 무시하도록 배워왔기에 그러한 내부 보호 메커니즘을 재설정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과 실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고맙게도 현재의 식단과 생활 방식에 대한 단지 몇 가지의 조정을 통해 우리의 건강에 중요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자는 자신의 몸이 선천적인 소금 자동 조절 장치를 재설정하고 현재의 내적 기아를 극복하며 신체를 자연적인 균형 상태로 되돌리는 과정을 단순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5단계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5단계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 따라 구축된다. 하지만 자신의 생활 방식에 더 적합한 것이 있다면 이 단계들을 원하는 순서로 선택할 수 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바로 바꿀 수 있는 자유도 갖고 있으므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각 단계의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선택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몸이 원하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소금 수준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별다른 단점이 없다. 여러분은 더 많은 활력을 느끼고 외부 감염이 줄어들며 성적 능력과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 능력은 더 향상될 것이다. 또 신체의 면역력은 높아지고 세포의 기능은 향상되며 중요 장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칼로리가 전혀 없는 소금을 첨가해서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뿐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실천 단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단계 1. 의사를 방문하여 내부 기아 상태인지를 검진받을 것. 만약 복부 주위에 지방을 잔뜩 저장하고 있거나 항상 배가 무척 고픈 상태이면서 나트륨 섭취량이 적거나 설탕 섭취량이 높다면 근본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 내부 기아에 보다 더 가깝거나 깊어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패턴이 친숙하게 느껴진다면 주치의와 진료 일정을 잡기를 바란다. 인슐린 수치가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내부 기화를 촉발하는 다른 징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만약 고농도의 첨가당이 들어간 식품을 먹거나 마시고 난 후에 떨리거나 초조해지고 땀이 난다면 인체가 인슐린을 과다 분비해서 혈당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임을 의미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성인의 약 30%에 영향을 미치는 무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진단받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부 기화로 고통받고 있다는 또 다른 단서일 것이다. 이러한 증상이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보기를 권장한다. 인슐린 수치를 확인하라. 의사와 진료 예약을 할 때는 진료 전에 반드시 공복 인슐린 수치를 미리 검사하도록 요청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수치가 높은지 감지하고 내부 기화를 겪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어 진료를 받으면서 다음 단계를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미묘한 차이를 주는 검사를 고려하라. 더욱 정확한 결과를 위해 인슐린 분석과 함께 종종 포도당 유발 검사를 요청해 볼 수 있다. 포도당이 약 75g 들어간 음료를 마신 다음 2시간 후에 인슐린과 혈당 수치를 측정한다. 이 검사에서는 식사 후에 많은 혈당과 급격히 상승한 인슐린 수치를 갖고 있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을 주며 흔히 내부 기화에 대한 더 나은 척도가 된다. 만약 높은 공복 인슐린 수치나 높은 식후 인슐린 수치를 갖고 있다면 어느 정도 내부 기화 상태일 것이고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것은 소비되는 각 칼로리에 대해 비정상적인 양의 지방이 저장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 2. 설탕을 소금으로 대체하라. 매사의 중용을 지켜라는 격언은 소금과 설탕의 소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중용의 정의는 소금에 대해서는 더 넓게, 설탕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좁게 적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매사의 중용을 지킨다는 의미를 가장 적정한 범위를 찾아라로 다시 정의 내릴 수 있겠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보자. 지나치지 않으면서도 인체의 요구와 자신의 미각이 만족할 최대 소금량. 신장으로 소금을 낭비하지 않거나 소금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루에 나트륨 6000mg 이하, 소금 약 15.6g으로 제한한다. 설탕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최소 설탕량, 언제든지 노력하여 감소할 수 있는 양으로 극히 드물지만 첨가당 30g 이하로 제한한다. 이것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할 때 많은 의사들이 하는 첫 번째 권고는 소금을 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환자들에게 소금을 풍부하게 즐기고 대신에 설탕을 줄이라고 설득한다면 필자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소금을 섭취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설탕 중독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 년 동안이나 적정한 범위의 소금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 감각이 소금을 덜 요구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미래가 소금을 소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 소금 자동 조절 장치가 전반적인 소금을 증가시키거나 낮추기 위해 미래를 조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자신이 평소보다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거나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소금통을 많이 흔들고 있다면 자신의 몸이 최적의 건강을 위해 그 많은 여분의 소금을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설탕은 정반대의 역할을 한다. 단 것에 대한 갈망과 의존이 우리의 인체와 뇌를 장악하여 지속해서
위험한 수준까지 증가하게 만든다. 설탕 중독은 소금과는 달리 우리의 미래 감각을 재훈련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설탕 섭취를 줄임과 동시에 소금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은 인체가 이 변화를 여러 다른 방법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설탕 절감을 위해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양자택일의 방법이 좋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단계적인 방법을 선호한다. 나는 소금 섭취가 증가할수록 거기에 맞춰 조금씩 설탕 섭취를 줄여나가는 것이 더 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다음과 같은 최적의 설탕 섭취 지침이 있다. 20g 이하의 설탕을 섭취하라. 하루 20g, 약 5티스푼 이하의 첨가당 또는 무가당 과일 주스, 시럽, 꿀을 제한할 것을 목표로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는 과일, 채소 및 기타 유기농 홀푸드에서 섭취할 수 있는 천연당과는 무관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하루에 정제당 20g 이하만 섭취하고 이 규칙을 적어도 10일 중 8일 이상 준수할 것을 권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설탕 중독을 고칠 수 있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단계 3. 홀푸드와 짠 음식에 초점을 맞춰라.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소금 양으로 소금을 섭취해야 하는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맛있는 진짜 고염 시기를 즐기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음식을 만족스럽지 못한 형태로 섭취하면서 입맛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 사실 당신도 지금은 알고 있겠지만 저염 형태의 가공식품은 결국에는 건강에 해롭고 음식으로 인한 질병,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및 고혈압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상점에서 구매한 파스타 소스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항상 설탕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최적의 소금량의 원칙에 따라 잘게 썬 토마토, 허브, 다진 마늘, 소금, 그리고 약간의 첨가당으로 재빨리 자신만의 토마토 파스타 소스를 준비할 수 있고 자신이 요리한 이 수제 파스타 소스는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으면서도 통조림 등에 넣어서 판매되는 것보다 설탕이 훨씬 적을 것이다. 또한 인체는 하루에 약 3000에서 5000mg의 나트륨을 섭취를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만약 소금 섭취를 피한다면 인체가 갈망하는 소금의 양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어야 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결국 인체가 요구하는 나트륨 3000에서 5000mg 수준이 될 때까지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저염 시기를 하게 되면 인체는 여전히 소금을 갈망하게 되어 결국 평소보다 2배에서 3배나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은 분명히 가까운 미래에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이 이제 충분한 양의 소금을 갖게 되었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저염 시기는 피하도록 권한다. 식단에 적정량의 소금을 첨가하면 요리의 구성을 더 조화롭게 할 수 있으며 과일과 채소의 맛을 더 좋게 함으로써 섭취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적절한 소금을 사용하여 음식의 맛을 한층 높여 더 큰 만족을 얻는다면 좋은 것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고 나쁜 것은 덜 섭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비만을 유발하는 정제된 음식의 과식을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단계 4. 자연 영양소가 많은 소금을 선택하라. 대부분의 주방에는 조리용 화구나 탁자 가까이에 식탁용 소금이 꾸며지지 않은 듯 하얀색을 띠며 놓여 있다. 우리는 소금의 이런 모습에 익숙하기 때문에 소금이 자연 상태에서 마법처럼 하얗게 탈색되어 완벽하게 과린 모양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종종 잊는다. 놀랄 것도 없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더 건강한 형태의 소금들은
오염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덜 정제되거나 덜 가공된다. 그리고 소금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다른 맛, 즉 매캐한 맛, 구수한 맛, 견과류 맛, 후추 맛, 단맛, 심지어 삶은 달걀 냄새가 나는 유황 맛 등을 낸다. 자신이 선호하는 맛을 찾기 위해 다양한 소금 맛을 경험해 보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인기 있는 몇몇 자연산 소금들을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면서 이것들이 표준 식탁용 소금과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살펴보자. 소금 유형, 레드몬드 리얼 솔트, 속성, 다양한 종류의 질감, 굵고 거친 입자 형태, 도돌도돌한 알갱이 형태 또는 분말 형태를 가진 암염이며 히말라야 소금보다 좀 더 단맛이 난다고 한다. 영양 정보, 미량 미네랄을 60종류 정도 제공하며 인기 있는 암염 중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금 유형, 켈틱 천일염, 속성, 밝은 회색빛을 띠고 질감은 거친 편이며 약간 축축한 편이다. 영양 정보, 켈틱 천일염은 필수 미량 미네랄을 82종류 제공하지만 다소 적은 양이다. 소금 유형, 히말라야 핑크솔트, 속성, 색깔은 분홍색이고 질감은 결정화되어 있거나 뭉툭한 편이며 구수한 맛을 낸다. 영양 정보, 미네랄 84종류와 미량 원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암염 중 가장 많은 칼륨을 가지고 있다. 단계 5. 소금을 당신의 운동 에너지원으로 하라. 운동에 대한 에너지와 열정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핵심적인 식생활 문제를 다루어 보자. 그러면 자신에게 체육관에 갈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당신이 오랫동안 신체 활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20분 동안 활발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은 적당한 형태의 운동으로 신체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운동의 좋은 출발점이 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보기를 바란다. 역기를 들거나 저항밴드, 웨이트 머신 또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저항력 운동을 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을 더 잘 사용하게 하고 내장 지방의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저항력 운동은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만들고 근육이 혈액에서 더 많은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도와 혈당을 낮추게 한다. 탄수화물 수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기 전이나 섭취한 직후에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인슐린 분비의 결과로 빚어지는 변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금은 더 강한 근육과 지구력, 그리고 점점 더 조각 같은 몸매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라고. 비록 당신의 건강 상태가 최고의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에너지 수치를 증가시키며 내부 기하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행위를 멈추면 인슐린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인체는 저장된 에너지에 접근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체는 음식으로부터 섭취하는 칼로리를 즉시 지방으로 저장하기보다는 더 많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소금 보존 호르몬이 감소하여 인슐린에 대한 지방세포의 민감도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방세포는 여분의 지방과 포도당을 흡수하기 시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당신의 뇌는 렙틴에 더 민감해질 것이고 자연적인 식욕 조절 기능은 돌아올 것이다. 또한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되어 운동을 할 수 있고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체내의 소금 자동 조절 장치를 재부팅하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정상적인 소금 섭취량을 달성함으로써 활력을 되찾게 되고 내부 기하의 상태로 다시 들어가지 않게 되어 신진대사 기능을 왕성하게 증진시키고
체중을 다시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하지만 안은 뚱뚱하다라는 상황에서 벗어나 겉모습은 물론 안도 날씬하다로 변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유해한 설탕 섭취 습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든 혜택은 몸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빼앗는 대신에 자신의 선천적인 소금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고 진짜 건강한 음식을 다시 즐기며 몸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소금을 섭취하는 것에서 직접적으로 나온다. 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평생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끝없는 허기와 파괴적인 설탕에 대한 갈망 또한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소금 자동 조절 장치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최고의 운동 수행을 위해 소금을 적절하게 복용할 수 있게 되며 생활 방식에 스며들 수 있는 카페인 섭취나 과다한 땀의 배출, 약물과 같은 소금 낭비자의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직관적인 감각이 발달하여 언제 소금을 더 넣어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몸과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음식에 소금을 조금 더 넣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소금의 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